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어제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호남권 순회 경선에 들어간 가운데 김동연, 이재명 후보가 오늘 광주를 찾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영호남 10개 시군구를 지나는 달빛철도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가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유이니아 계열사들이 파산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경영 정상화와 체불임금 청산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형 학교 햇빛발전소가 개통 포화 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규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민주당이 어제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호남권 순회 경선에 들어갔습니다. 호남 지역의 민심이 수도권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표심을 겨냥한 후보들의 각축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텃밭이자 전통적 지지층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호남 지역. 충청과 영남에 이어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 경선이 막을 올렸습니다. 어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ARS 투표가, 오는 26일엔 권리당원과 전국 대의원 투표가 진행됩니다. 호남 지역 권리당원은 약 37만 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후보들도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호남을 찾은 김경수 후보는 광주 전남 메가시티와 의대 설립 등을 약속했고, 김동연 후보도 전라선 고속화, 여수 순천 고속도로 건립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북과 광주, 전남을 차례로 방문해 재생에너지, 농업 등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 2차 순회 경선에서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정치적 상징성이 큰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야 하고, 득표율 0.1%포인트 차의 경합을 펼치고 있는 김동연, 김경수 후보도 의미 있는 득표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호남 지역 민심은 수도권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고요. 2위를 차지하는 후보가 이번 대선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김동연 후보는 특정 후보에 대한 몰표가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등 호남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견제와 신경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과 내일 시속 55k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출근길 광주와 전남 곳곳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위성 영상상으로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든 가운데 깨끗한 하늘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개는 오전 중에 서서히 걷히면서 점차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만큼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 12도 안팎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2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17도, 해남의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오늘도 낮 동안 매우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11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4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는 지속되겠지만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기온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에서 대구까지 남부 지역을 가로로 연결하는 달빛철도 사업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까지 만들어졌지만 법이 허용하는 예비타당성 면제를 기획재정부가 확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기 대선 전국 속에 광주시와 대구시는 정부의 달빛철도 예타 면제를 촉구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은
광주시와 대구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달빛철도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면제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관련 특별법이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당시 여야 의원 발의로 지난해 통과됐지만 이후 진척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금급 국토를 세로 쭉 중심으로 개발하면서 누적된 불통과 불균형을 넘어 통합과 균형의 색세를 여는 일이라 분명한 공감대가 있어서 모두가 환영하여 국회가 통과시켰습니다. 달빛철도는 호남과 영남을 잇는 약 200km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 전남 담양, 전북 순창, 경남 합천, 경북 고령, 서대구역 등 영호남 지역의 10개 시군구를 지납니다. 연관된 지역민만 1,800만 명에 달합니다. 교류와 발전의 기회를 만들 것이며 이 선은 다시 면으로 확장되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당을 넘어 오래전 공감대가 만들어진 사안임에도 예타 면제 요구서를 받아든 기획재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것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하는데 이는 심각한 오판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은 국가 질병이고 국가 균형 발전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선 전국 속의 광주시는 인공지능 중심 도시와 미래차 신도시 조성, 달빛철도 신속 추진 등 15대 과제, 81조 원 규모의 정책을 각 당과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 가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유위니아 계열사들이 파산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 정상화는 물론이고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청산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김치냉장고 김채를 생산해온 위니아 광주 공장입니다.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반 만에 회생계획 인가 기간이 일단 종료됐습니다. 그동안 M&A 협상을 진행했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했고 회생계획도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서울회생법원이 당장 파산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위니아는 회생 방안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더 달라며 법원에 재도의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파산 갈 생각이 전혀 없고, 어쨌든 지금 한 2년 동안 버텼는데 좀 힘들더라도 더 버티면서 회사를 살려보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대우전자 광주 공장이었던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생산해왔지만 공장은 가동을 중단한 지 오래입니다. 지난주엔 회생 절차를 포기한다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청산에 들어갑니다. 공장 팔고 땅을 팔아서 1,500억 원에 가까운 빚을 갚아야 하는데 자산보다는 부채가 훨씬 많습니다.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과 채권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위니아 가전 3사의 체불 임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0억 원이 넘고 450여 개 협력업체가 받지 못한 납품 대금도 1,000억이 넘습니다. 경영 실패의 책임을 근로자와 협력업체가 대신 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수감 중인 대유 위니아 그룹의 박영우 회장은 그룹 자산을 팔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국회에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헬스장이 고가의 회원권을 판매한 뒤 갑작스레 폐업하는 일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도 한 헬스장이 환불 없이 영업 종료를 선언해놓고 피해자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 논란입니다. 최다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목포에서 영업해온 한 스포츠 시설. 5층짜리 건물의 2층부터 5층까지 필라테스와 골프, 헬스장 등 다양한 종목의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17일 회원들에게 갑작스럽게 영업 종료를 알리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냥 딱 그 밤에 저녁 10시 10몇 분인가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센터가 문 닫는다고. 이후 회원들의 환불 문의가 이어지자 업체 측에서 보낸 공지사항은 피해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공지사항에는 도 이상 환불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닥달하시는 회원님은 환불을 안 해드리겠다. 먹튀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적반하장식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겁니다. 건강 무대하고 이렇게 좀 뛰어먹으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참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건. 온라인 카페에도 관련 공지 자체를 못 받았거나 최근 회원권을 구매했다는 등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영업 종료 직전까지 봄맞이 행사 등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헬스장 입구에는 영업 종료 2달 전부터 판매를 시작한 192만 원의 1년짜리 회원권 홍보 팜플렛도 붙어 있습니다. 업체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환불해줄 의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답변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안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회원님 각자에 따라 정말 엄청난 금액이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하지만 해당 업체는 현재 임대료와 관리비 등 수억 원이 체납된 상태로 환불이 가능할지 의문인 상황. 해당 건물을 소유한 건설사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로 종료하기를 원활하게 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사로 소송을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뭐 명도 소송까지 해야 되는 거고. 피해 회원들 역시 온라인 등에서 사례를 공유하며 집단 고소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1대는 어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입건된 나주시의회 의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 10명은 지난 2022년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의장으로 뽑아주는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은 추가 증거물 확보를 위해 3번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등록되지 않은 가짜 법률사무소가 인터넷 영업을 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당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사진 등을 도용해 SNS에서 법률 서비스 제공을 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광주경찰청은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신안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해상풍력 산업 전체에도 새로운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기업의 참여와 부품 국산화를 위한 협력이 추진되면서 산업 생태계 변화도 기대됩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선정으로 발전단지 조성에 가속도가 붙게 된 신안. 3.2기가와트 규모로 조성될 10개 직접화 단지 외 인근 1기가와트 규모 2개 단지도 환경 영향평가 관문을 곧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2개 단지의 개발을 맡은 덴마크 투자개발사 측이 목포에서 공급망 기업 초청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선 국내 해상풍력 주요 부품 장비 기업 등 지역 기반 공급망 관계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참여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습니다. 곧 이어질 하부 구조물 등 주요 부품 장비 입찰에 있어서 국내 기업과 협업을 강화해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And for us, we've been here for over 9 years now, and Korea just makes sense for building more renewables and more offshore wind to help decarbonise.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는 300여 관계자들의 열띤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에서 저희 항만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이 될 거야 하는데 그 경제 효과가 저희 회사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인재 양성을 위한 민관학 3자 업무 협약도 진행됐습니다. 현장 실습과 산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상풍력에 특화된 인재를 장기적으로 양성할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신안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거기에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데 기능 인력부터 고급 R&D 인력까지 다양한 계층의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도 도내 기자재 활용 수준을 발전사 평가에 반영하는 등 투자 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 강화 약속으로 화답했습니다. 100여 개의 협력 기업을 유치하고 3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해상풍력 산업은 우리 지역의 소멸을 막고 인구 소멸도 막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부진하던 국내 해상풍력이 본격 시장 확장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경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손을 잡고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참여형 학교 발전소인데요. 온실가스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도 크지만 더 이상 학교 발전소를 건립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34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가동 중인 광주 월봉중학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지난해 10월 완공한 발전소입니다. 4인 가족 기준 84세대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30년생 소나무 950여 그루와 맞먹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장소를 제공한 학교 입장에서도 긍정적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임대 수익을 활용해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신재생 에너지 교육장으로 발전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후환경의 중요성을 좀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자연의 태양광을 통해서 생성된 에너지가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필요했다. 월봉중학교를 포함해 시민 참여형 학교 발전소가 운영되는 곳은 광주에 모두 4곳. 공사 중인 2곳이 완공되면 전체 발전량은 1.8메가와트 규모로 늘어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교육 효과가 크지만 앞으로는 시민 참여형 햇빛 발전소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산업부가 지난해 9월 광주와 전남 지역을 개통포화 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신규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호남권 전체를 묶어버린 획일적인 기준에는 학교 발전소 같은 공익적인 기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도심 지역에 이 여유 용량이 없는 건지 진짜로 좀 밝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간절하고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는 이 정책들에 한 호남권 전체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반드시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지역 주민들은 일방적인 개통 통제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소는 물론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력이 모자라는 도심 지역과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에 대해서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최근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수천 명이 사망하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도시에서 지진이 발생해 건물이 붕괴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김규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에 구멍을 뚫고 절단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한 상황을 가정해 갇힌 사람을 구조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구멍을 만들면은 구조 대상자의 그 산소 공급도 되고 저희가 4시간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구조 대상자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천장이 무너지는데 대피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렇게 안전지대가 만들어지는 콘크리트 벽 쪽에 기대어 소리를 지르거나 벽을 두드리면서 구조를 기다리면 됩니다. 높은 건물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훈련도 이어집니다. 먼저 건물과 차량 사이 로프를 설치하고 단단히 고정합니다. 로프 구조 시에는 이렇게 바스켓에 누운 뒤 뒤집힐 상황을 대비해 안전벨트를 매고 몸을 고정한 뒤 내려가면 됩니다. 균열이 간다든지 진동이 있다든지 이렇게 이런 지진에 대한 사전 이런 징후가 포착이 되면 랜턴, 핸드폰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물도 좋고 이런 것들 챙겨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이날 전남 119 특수대응단 주관으로 열린 지진 대비 건축물 붕괴 사고 합동 대응 훈련에는 전남과 광주, 전북 등 호남권 특수대응단 8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달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미얀마 강진을 포함해 올 들어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해외에서 49건, 국내에서 21건에 이릅니다. 여기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도로 무너짐과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등 도심 붕괴 사고까지 잇따르는 상황. 소방당국은 앞으로도 지진 붕괴 등에 대비한 도시 탐색 훈련을 늘리는 한편 시민들을 상대로 대피 방법 홍보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광주 전남북 연구원과 기자들이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담길 호남권 광역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광주 전남북 연구원과 광주 전남 전북 기자협회 등은 서남권 고속도로와 철도망,
호남권 광역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등이 담긴 공약 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굴된 호남 공약은 윤석열 파면 이후 광주 전남북 연구원 등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별했고 오는 28일에는 순천에서 발표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광주 공원 앞 청춘빛 포차 광장이 5월까지 매주 토요일 밤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변신합니다.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 중심의 이른바 대자보 도시 일환으로 기존 광주공원 앞 주차장을 광장으로 조성한 광주시는 이곳을 버스킹 공연 명소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20개 공연팀을 선정했습니다. 최근 들어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동 킥보드와 부딪혀 크게 다쳤는데 운전자는 면허도 없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현행법상 면허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지만 대여 시스템에는 면허 확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윤소영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지난달 12일 학원을 가던 8살 초등학생이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에 치였습니다. 종아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소견도 들었습니다. 치료가 완치되기 전까지는 어떤 경과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TV나 막 이런 데서 보는 일이라 저한테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운전자는 면허가 없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2종 원동기 이상 면허가 필수지만 법을 위반한 겁니다. 어떻게 무면허로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운전했던 것과 같은 업체의 킥보드입니다. 킥보드 업체 앱에 회원가입해봤습니다. 면허 인증 절차는 따로 없었고 QR코드만 되면 바로 대여가 가능했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허술한 대여 시스템에 대해서도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무면허자가 낸 사고에 대해선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킥보드 같은 경우엔 미성년 면허 없을 경우에 보험 적용은 안 되실 수 있긴 하셔서 미성년자면 아예 여기서 대여해주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저희도 법 점수 센터여서 그런 거는 저희가 확인은 안 돼서 질병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친 운전자 1,200여 명 가운데 면허를 보유한 비율은 47%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이 면허가 없었거나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행법상 대여업체는 이용자의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두 건의 규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 보행자를 위협하는 무면허 전동 킥보드는 오늘도 거리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마련합니다.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는 수십 명의 고개사들이 라이브 합창에 맞춰 경이로운 몸짓을 펼치는 호주의 아크로바틱 서커스 더 펄스가 공연됩니다. 5월 30일과 31일에는 경주마와 로봇 기수의 우정을 다룬 화제 SF 뮤지컬 1000개의 파랑이 공연되고 28일에는 안무가 이루다의 블랙토 무용단이 창작 발레와 영화 음악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입니다. 오는 2026년 9월에 열리는 제16회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싱가포르의 시각예술가이자 기획자인 호춘이엔이 선임됐습니다. 호춘이엔은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영화감독으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쳐왔고 광주 비엔날레와는 2018년 제12회 전시와 2021년 제13회 전시의 커미션에 참가해 인연을 맺었습니다. 호춘이엔은 지난 20년 동안 자신을 성장시킨 예술적인 변화의 실천이 민주화의 변화를 이끈 도시와 어떻게 공명하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늘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과 내일 시속 55k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출근길 광주와 전남 곳곳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위성 영상상으로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든 가운데 깨끗한 하늘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개는 오전 중에 서서히 거치면서 점차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만큼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 12도 안팎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2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17도, 해남의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오늘도 낮 동안 매우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11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4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는 지속되겠지만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기온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